2022년 가을. 저는 그날 밤 부엌 식탁에 앉아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남편은 이미 12시가 넘어서야 들어왔고 현관문 여닫는 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이 술을 마셨는지 아닌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조금 무거우면 술을 마신 것이고 발소리가 가벼우면 그냥 늦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발소리는 무거웠습니다. 27년을 살았으니까요. 저는 그 발소리를 해독하는데 27년이 걸렸습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나는 언제부터 남편의 발소리를 해독하게 됐을까요? 소주잔을 내려놓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독립했고, 집안은 조용했고,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고, 그냥 형광등 아래 저 혼자 투명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제 자신이 사람이라는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사람이었구나. 아내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사람. 그게 뭔지 너무 오래 잊고 살았다는 걸 소주 한 잔 앞에서야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방 하나를 쌌습니다. 남편한테는 친구들이랑 제주도 간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저 혼자였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짓말도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그 거짓말이 죄책감이 아니라 해방감으로 느껴졌습니다. 비행기는 아침 7시였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제주공항은 10월의 햇볕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단체 관광객들. 저만 혼자였습니다. 아니, 아마도 혼자인 사람들이 더 있었겠지만, 그날 저에게는 온 세상이 둘씩 짝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켰습니다. 그리고 아무 데도 가지 못했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 앞에서 5분 동안 아무 목적지도 입력하지 못한 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야 하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어디를 가고 싶은지를 몰랐습니다. 27년 동안 어디를 가고 싶다고 말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항상 어디 가면 좋겠어요? 어디가 좋아요? 를 물어왔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곳, 남편이 가기 편한 곳,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 곳.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의 욕망에 내 발을 맞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주어진 이 자유 앞에서 저는 그만 얼어버렸습니다. 결국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바다. 내비게이션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요. 바다는 목적지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목적지였습니다. 저는 그냥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저 바다가 왼쪽에 있으면 됐습니다. 창문을 열었더니 소금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그 냄새가 배 끝까지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났습니다. 그게 더 서글펐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잡았습니다. 일부러 작은 곳으로 골랐습니다. 큰 호텔에 혼자 들어가면 리셉션에서 혼자 오셨어요? 하고 물을 것 같았습니다. 그 질문이 두려웠습니다. 방이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창문 하나,
창문 밖으로는 귤밭이 보였습니다. 아직 익지 않은 초록 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귤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귤나무가 그렇게 예쁜 줄 처음 알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동네 국밥집이었습니다. 혼자 들어갔더니 아주머니가 자연스럽게 1인 자리를 안내해 줬습니다. 아무런 이상한 눈길도 없었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제가 먹고 싶은 것을 골랐습니다. 순대국밥이었습니다. 남편이 순대 냄새를 싫어해서 27년 동안 집에서 한 번도 못 끓여 먹었습니다. 외식을 해도 남편이 있으면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그 흔한 순대국밥 한 그릇이 해방의 음식이 됐습니다. 국밥을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아까는 안 나더니 아주머니가 맛없어요? 하고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요, 너무 맛있어서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깍두기를 더 갖다 줬습니다. 그 깍두기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다음 날은 올레길을 걸었습니다. 혼자 걷는 길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어디서 멈출지, 얼마나 걸을지, 언제 쉴지를 오로지 내 몸만 따르면 됐습니다. 발이 아프면 앉으면 됐고, 경치가 좋으면 서 있으면 됐습니다. 허락이 필요 없었습니다. 바다 앞에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테라스에 혼자 앉아서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는데 손바닥에 온기가 퍼지는 그 느낌이 좋았습니다.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가을 바다 특유의 쓸쓸하지만 크고 조용한 느낌. 그때 카페 바깥에서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은 안 돼. 내가 지금 제주야.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무게가 있는 목소리. 그거 다음 주에 결정 나도 돼.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야. 나 지금 좀 쉬고 싶어서. 알아서들 해. 전화를 끊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이 테라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잘생긴 사람이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잘생겼다기보다는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50 중반쯤 됐을까요? 머리카락이 반쯤 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고, 그런데 그 주름들이 아무렇게나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주름들은 웃음에서 오고, 어떤 주름들은 걱정에서 오고, 어떤 주름들은 수천 번의 고민 끝에 생기는 법인데, 그 사람의 주름은 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넥타이도 없었고 캐주얼한 셔츠를 입었는데 어떻게 입어도 사업가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풍기는 게 꼭 돈이나 권위 같은 게 아니라 뭔가 결정을 많이 해온 사람 특유의 어떤 단단함 같은 것. 그 사람은 제 테이블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커피잔만 봤습니다. 그 사람도 아무 말 없이 주문을 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바다가 보였습니다. 둘 다 바다를 봤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먼저 말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날은 카페에서 나왔더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제주의 일몰은 사진으로 많이 봤는데
직접 보니까 달랐습니다. 사진은 넓이를 담지 못합니다. 하늘이 그렇게 넓은 줄 몰랐습니다. 주황색과 붉은색과 보라색이 섞여서 마치 누군가가 하늘 전체의 붓을 휘두른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일몰을 봤습니다. 아름답네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일몰에게 하는 말인지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인지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러게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 오랜만이에요. 일몰을. 저도요. 또 잠깐 침묵. 며칠 계세요?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사흘이요. 오늘이 둘째 날이고 저는 나흘째예요. 오래 계시네요. 그 사람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도망쳤거든요. 저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그런 말을 이렇게 쉽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리고 그 솔직함이 이상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뭐에서요? 몰라요. 그냥 다요.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다에서 도망치는 거. 그게 제일 무거운 거예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연히 숙소 근처 빵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미 한 번 말을 나눈 사람이라 그런지 낯선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함께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김현수였습니다. 57세. 건설 자재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80명이었고 20년 넘게 혼자 일으킨 회사였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제가 말했더니 그 사람이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힘든 건 익숙해지더라고요. 힘든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다 뭘 위한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임종을 못 지켰어요. 거래처 미팅 중이었는데 전화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이미 그 사람이 커피잔을 내려다 봤습니다. 나 잘하고 있는 거다. 어머니 좋은데 모시려고 일 열심히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작 어머니는 아들 얼굴 마지막으로 못 보신 거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너무 크게 박혀서. 그래서 도망치셨군요. 네. 도망이지요. 뭘 정리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어요. 아무 결정도, 아무 판단도, 아무 책임도.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너무 잘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로 27년, 엄마로 27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뭐지? 싶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그 질문, 쉬운 질문이 아니에요. 어려운 질문인 것도 알아요. 근데 그 질문이 한 번 생기니까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나는 뭐지? 사업가. 그게 다야? 그게 내 전부야? 하는 생각이 요즘 자꾸.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빵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는 그 냄새 속에서 처음 만난 사람처럼 낯설게, 그러나 오래 아는 사람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람이 성산일 출봉에 가보셨냐고 물었습니다. 아직 못 갔다고 했더니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모르는 남자와 함께 관광지에 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게 맞는 일인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망설임보다 가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거리.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그냥 관광객들처럼 걸었습니다. 성산일 출봉 앞에 서니까 웅장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만든 형태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파도가 오랜 세월 깎아낸 것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저렇게 깎여도 저렇게 남아있으니까 웅장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맞아요.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이 깎인 사람이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서. 그 말을 제가 한 건지, 그 사람이 한 건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둘 다 한 것 같기도 하고. 성산 아래 작은 식당에서 해산물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냥 라면이었는데, 그날 그 라면이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인지, 바다 바람이 불어서인지,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 옆에 있어서인지. 그 사람이 라면,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상하지요. 이런 데서 이런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진짜로요. 서울 가면 아무리 비싼 거 먹어도 이 맛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자유롭기 때문이겠지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오래 씹었습니다. 자유롭기 때문에 맛있다. 저녁에 작은 술집에서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이야기가 깊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이혼을 했습니다. 3년 전. 아이가 둘인데 큰 아이는 26, 작은 아이는 22살. 전 부인은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이혼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제가 낯설었습니다. 일만 했어요. 회사가 커지면 행복해질 거다고 생각했는데 회사가 커질수록 더 바빠지더라고요. 와이프가 10년을 기다렸대요. 10년 동안 기다리면서 지쳤다고. 어느 날 이제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미우세요? 처음에는요. 근데 지금은 이해해요. 오히려 미안하지요. 10년을 그렇게 기다리게 했으니. 막걸리 잔을 천천히 돌리면서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사랑하지 않아서 이혼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사랑하면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원한 건 돈이 아니었던 거지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하게. 그거 아세요? 남자들이 자기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 돈이, 시간이, 일이 다 사랑인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안 읽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남편이 일 열심히 하는 게 가족을 위해서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알아진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그렇지요. 외로운데 고맙고, 고마운데 외로운 게 제일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 같아요.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제가 들어본 것 중 제일 정확한 말이에요. 우리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막걸리가 달았습니다. 쓰지 않고. 밤이 깊어질수록 이야기는 더 솔직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 제주에 도망친 것만은 아니에요. 네. 회사가 좀 어려워요. 지금. 저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80명 직원에 그렇게 단단해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요? 6개월째 적자예요. 원자재 값이 올라서 마진이 사라졌고 거래처 중 하나가 부도가 났어요. 그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이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든 줬어요. 내 개인 재산 털어가면서.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힘드셨겠다. 직원들 얼굴 보기 힘들어요.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제주 오기 전날 오래된 직원 하나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대표님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데 잠깐 쉬고 오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 하는 게 오히려 더 미안하고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이 젖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 순간 이 사람이 얼마나 혼자인지를 느꼈습니다. 80명의 직원 앞에서 혼자서 다 짊어지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 혼자가 제 혼자와는 다른 종류였지만 같은 무게였습니다. 잘 해결될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공허한 위로처럼 들릴까봐 걱정됐습니다. 감사해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공허하게 듣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왜 감사해요? 그냥 들어줘서요. 이런 이야기 주변 사람한테는 못해요.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냥 다 잘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시겠지요. 근데 이상하지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게.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남편한테 말 못하는 걸 지금 선생님한테 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도 웃었습니다. 선생님? 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어. 그냥 현수 씨 하면 되지요. 그러면 저는 정은이라고 하세요. 정은 씨. 네. 감사해요, 정은 씨. 그 밤이 그렇게 깊어졌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바다 위에 달빛이 길게 깔렸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레는 것 같은,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은. 이 감정이 뭔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들리고 있다. 27년 동안 저는 말했지만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둘 다 너무 바빠서, 둘 다 너무 지쳐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정보를 교환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밥은 뭐 먹었어요? 아이들은, 청구서는, 다음 주는, 그게 대화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금 현수 씨랑 이야기하면서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대화란 이런 거였구나. 서로가 서로한테 가장 부드러운 부분을 보여주는 것. 숙소 문 앞에서 현수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 마지막 날이네요. 그러게요. 저는 내일 오전에 떠나야 해요. 회사 일이. 아, 그렇군요. 오전에 시간 되시면 성산 쪽에 조용한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네. 대답하고 들어갔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뭔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침 바다는 또 달랐습니다. 잔잔하지만 차가운, 그래서 오히려 더 선명한. 현수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이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탁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오랜만에 잘 잤어요. 저도요. 제주 와서 처음으로 제대로 잤어요.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알고 있는 무언가를 앞에 두고 아직 꺼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침묵. 현수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은 씨. 네. 이 며칠이 저한테 많이 좋았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다 봤습니다. 저도요. 오랜만에 사람이랑 제대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냥 술 마시고 비즈니스 이야기가 아닌 진짜 이야기.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들린 것 같았어요. 들린 것 같았다고요? 누군가한테 내 이야기가 들린다는 느낌이 오래됐거든요. 현수 씨가 저를 봤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왜요? 정은 씨 같은 분이 들리지 않고 살았다는 게. 저는 뭔가가 울컥 치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참았습니다. 현수 씨는 어떻게 살 거예요? 앞으로. 회사 일 마무리하고 잘 될 거라 생각해요. 아니면 정리해야지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왜요? 이제는 회사가 전부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걸 알 것 같아서요. 이번에 와서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뭐요? 내가 아내 말고 엄마 말고도 나 자신으로 존재한다는 걸. 그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현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우리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현수 씨가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정은 씨. 네. 연락처 드릴게요. 잠깐 사이가 있었습니다. 부담스러우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잘 지내시는지 궁금할 것 같아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번호를 원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내가 그걸 원하는지. 둘 다 솔직하게 마주봤습니다. 드릴게요. 저는 번호를 드렸습니다.
현수 씨가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자기 번호로. 잘 가세요, 정은 씨. 서울 가셔서도 오늘처럼 사세요. 오늘처럼요? 지금이요. 지금 이 얼굴로. 저는 그 말의 뜻을 몰랐다가 알았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지금 제 얼굴이 어떤지를. 현수 씨가 떠났습니다. 저는 카페 창가에서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바다 쪽으로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그 사람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현수 씨가 떠난 뒤 저는 한참 동안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셨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슬픈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허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리에 뭔가가 들어온 것 같은. 카페를 나와서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에 닿을 듯 말 듯 하는 거리에서 걸었습니다. 신발이 조금 젖었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현수 씨가 한 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잘 될 거라 생각해요. 아니면 정리해야지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용감했습니다. 20년 키운 회사를 정리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걸, 그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하지만 그 담담함이 포기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진짜로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된 사람의 담담함이었습니다. 저도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진짜로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있나?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올해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27년 동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잊고 살았다는 것도 떠올랐습니다.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일기를 썼고 짧은 편지를 썼고 가끔은 시 비슷한 것도 썼습니다. 언젠가 글을 써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딘가에 발표할 수 있는 글을. 그게 아직 가능할까요? 53살에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처음으로 여행 일기를 썼습니다. 다이어리가 없어서 숙소 메모장에 썼습니다. 볼펜으로. 처음에는 여행 기록을 쓰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현수 씨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카페, 성산 일출봉, 라면, 막걸리,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들. 자유롭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잘 될 거라 생각해요. 아니면 정리해야지요. 지금이요. 지금 이 얼굴로. 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저는 이 인연을 기록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 인연이 제 안에서 흔들어 놓은 것들을 기록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래 비었던 자리, 오래 잊었던 나 자신, 오래 묻어뒀던 질문들. 나는 뭐지? 그 질문에 아직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뭔가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창문을 열었더니 바다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파도 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제주 와서 처음으로 꿈도 꾸지 않고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현수 씨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서울 잘 돌아가세요. 잘 쉬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뵌 게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건강히 지내세요.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좋은 이야기 감사했어요. 회사도 잘 될 거예요. 꼭. 현수 씨가 이모티콘 하나를 보냈습니다. 웃는 얼굴 하나. 저도 웃는 얼굴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현수 씨한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현수 씨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옳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인연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야 하는지를. 여행지에서 만난 인연은 여행지에서 끝나야 예쁩니다. 서울로 가져오면 일상이 돼버리고 일상이 되면 처음 그 빛을 잃어버리니까요. 저는 그 문자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핸드폰에 있습니다. 가끔 꺼내 봅니다. 오늘 뵌 게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정말로. 공항에서 집까지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제주 하늘에 익숙해진 눈에는 더 회색으로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들이 지나갔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다들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바빴습니다. 저는 그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3일 전에도 이 안에서 살고 있었는데 집 앞에서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열리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27년을 산 집. 아이들이 자란 집. 남편과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은 집. 그 집이 오늘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뭔가를 끝내야 하는 집이 아니라 뭔가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집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리모컨을 내려놨습니다. 왔어요. 남편이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뭐 먹을래? 아무것도 안 먹었지. 저는 남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27년을 봐온 뒷모습.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습니다. 어깨가 좀 처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은 빠르게 냉장고를 열어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 저는 처음으로 그 뒷모습에서 사랑을 받습니다. 말하지 않는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사랑을. 현수 씨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남자들이 자기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 그게 돈이, 시간이, 일이 다 사랑인 거예요. 그래도 외롭다고 했던 제 말도 생각났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외로운 것과 모르면서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지금부터는 알면서 외롭겠지요. 그러면 조금은 다를 것 같았습니다. 남편 옆에 서서 같이 뭔가를 꺼냈습니다. 내가 할게요. 남편이 보더니 말했습니다. 제주 좋았어? 응, 좋았어요. 그래, 뭐가 제일 좋았어?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바다요. 그냥 바다가 거기 있다는 것.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한번 같이 가자. 언제? 그래요. 그게 다였습니다. 근데 그 짧은 대화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달랐습니다. 제주에서 돌아온 뒤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기였습니다. 제주에서 썼던 것처럼. 그게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에세이 비슷한 것이 됐습니다. 제 이야기, 우리 이야기, 아는 사람들 이야기. 동네 도서관에서 글쓰기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강생 중에 막내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60대, 70대였습니다. 강사님이 첫 시간에 물었습니다. 왜 글을 쓰고 싶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들리고 싶어서요. 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글쓰기의 본질이에요. 들리고 싶은 마음. 그 수업에서 처음으로 제가 쓴 글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다 읽고 났더니 70대 할머니 한 분이 박수를 치셨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에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알면서 울었습니다. 들렸다는 것. 5개월 뒤 한 온라인 에세이 공모전에서 입선을 했습니다. 주제는 나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주 이야기를 썼습니다. 현수 씨 이야기는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다 이야기를, 일출봉 이야기를, 순대국밥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래 잊고 살았던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입선 결과 문자를 받고 남편한테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문자를 보더니 저를 봤습니다. 입선이 뭐야? 수상이요. 상 받은 거예요. 남편이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잘했네. 그 두 마디가 저한테는 그 어떤 긴 칭찬보다 컸습니다. 잘했네. 27년 동안 저한테 그 말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한테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 들었습니다. 가끔 현수 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생각합니다. 회사 잘 됐을까? 직원들은 월급 받고 있을까? 그 사람은 잘 웃고 있을까?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랑 회사 이름이랑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건설 자재 관련 기사였는데 새로운 파트너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혼자 웃었습니다. 됐네. 됐구나. 잘 됐구나. 다행이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연락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인연은 연락하면서 유지해야 예쁜 인연이 있고 어떤 인연은 연락하지 않아야 예쁜 인연이 있습니다. 현수 씨와 저는 후자였습니다. 그 며칠이 깨끗하게 예쁜 채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건 우리가 그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글을 씁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2~3번은 커피 한 잔 옆에 두고 조용한 오전에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집이 조용합니다. 그 조용함이 예전에는 외로웠는데 지금은 제 것입니다. 글을 쓰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외로웠던 건 남편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없었고, 내 시간이 없었고, 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있습니다. 조금씩. 남편하고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술도 안 마셨습니다. 제가 쓰던 글을 저장하고 있었더니 남편이 봤습니다. 뭐 써? 그냥 이것저것이요. 보여줘.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부끄럽게. 그냥 보여줘. 노트북을 넘겼습니다. 남편이 읽었습니다. 오래. 다 읽고 나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거 다 당신 이야기야? 비슷한 것들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말했습니다. 외로웠구나.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막지 않았습니다. 응. 남편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그 두 마디도 2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저한테가 아니라 제 외로움한테 하는 사과였습니다. 제 27년한테 하는 사과. 그게 더 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도 나한테 미안한 말 많이 들었잖아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오래된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현수 씨, 당신이 이 글을 읽을 일은 없겠지요. 하지만 만약 어딘가에서, 어떤 화면에서, 어쩌다 이 글이 당신 앞에 온다면 알아줬으면 합니다. 그 며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작고 조용한 기적이었다는 것을. 당신이 해줬던 것들은 크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먼저 말을 걸었고, 같이 일출봉에 걸었고,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늘 그렇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런데 오래 남습니다. 당신은 저한테 들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다시 가르쳐 줬습니다. 누군가에게 제대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그걸 알고 나니까 남편한테도 다시 들리고 싶어졌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들리기를 다시 원하게 됐습니다. 당신이 해준 게 그것입니다. 저를 다시 돌아가게 해준 것.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도록 한 게 아니라 남아야 할 곳으로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섬에서 당신이 마지막에 했던 말. 지금이요. 지금 이 얼굴로. 저는 그 말대로 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얼굴로. 53세 얼굴로. 주름도 있고 흰머리도 있고 27년의 무게도 있고 그래도 아직 설레는 것들이 있는 이 얼굴로. 당신도 지금 이 얼굴로 잘 살고 계시기를. 회사도 잘 되고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 또 바다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다는 항상 거기 있을 거니까요. 우리가 도망쳐도, 우리가 돌아가도, 우리가 잊어버려도 바다는 항상 거기 있을 거니까요. 정은씀 2023년 봄